이우근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3일 늦은 밤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곧 폭락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설령 폭락이 오더라도 저는 긍정적인 어떤 포지션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충격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바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지금 우리가 작년 8월 5일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8월 5일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일본에서 금리 인상 발표하고 우에다 일본 은행 총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코스피가 무려 8.77%, 그다음에 코스닥이 11.30%가 하락을 했어요.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화두가 뭐였냐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어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부분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본은행이 결국 금리를 조만간 1, 2개월 사이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중단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이제 관심사예요. 초미의 관심사.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방금 나온 뉴스가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민간 고용 지표 중 하나인 ADP 발표가 있었는데, ADP에서 민간 고용이 32,000명 하락하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 이 자우존스 전문가들이 약 4만 명 늘 거다라고 봤는데 32,000명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7만 명이 더 떨어진 거죠.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충격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아직 셧다운 문제로 어떻게 발표가 제때 안 될 확률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ADP를 중요하게 본 건데 ADP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우리가 뭐가 있죠? 12월 10일 날 ADP 고용 충격파가 생긴 거고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12월 10일에 뭐가 있어요? FOMC 금리 인하할 건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 인사를 심어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뭘 봐야 돼요?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를 봐야 됩니다. 12월 19일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쵸?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럼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충격파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 12월 10일이 됐든 12월 19일이 됐든 아니면 그 사이가 됐든 한 번 정도는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고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증시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오늘 날씨 되게 추웠잖아요. 오늘 서울 영하 9도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정말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확 냉랭해지는 것처럼 한 번의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매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에이비엘 바이오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매수해야 돼요. 근데 충격파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충격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의 현금도 확보할 필요는 있고,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릴 거야, 렛츠고 라고 하신다고 하면 가세요. 근데 대신에 조금 종목군을 좀 줄인다든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설령 폭락이 오더라도 그냥 견디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제 말이 다 사실이고 정말 그 예측대로 나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2024년도에 충격을 겪었잖아요. 그때 엄청 폭락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거의 뭐 5%, 8% 넘게 하락하고 SK하이닉스도 10% 넘게 하락했고 또 뭐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뭐 아이투전 이것도 10%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고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그래야 혹시라도 모르는 이 갑작스러운 추이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이겨내요? 다 손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주부터 그렇죠? 12월 8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는 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기간 조정이라기보다도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오면서 투매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이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부분이에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안 나올 거라 판단하신지 아시나요? 왜냐면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미. 경험치가 있잖아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충격을 겪었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면 시장에 폭락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든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는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일본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죠? 일본은행에서 국채 배입을 중단하면서 유동성 확 줄어들게 만든다는 얘기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더 가속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 충격을 받을 겁니다. 더 대폭락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파가 오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여전히 저는 롱입니다. 일단은 롱입니다. 인버스 아니에요. 인버스 해지할 수 있지만 롱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내일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합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우리가 그 삼성에서 이제 삼성 서울병원 유명한 또 대학병원이죠. 삼성 서울병원의 1호 스핀오프 그 의사들이 만든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내일 상장을 합니다. 12월 4일 날.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임드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냐면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우리가 이 항암제에 있어서 유도탄 역할을 하는 이 ADC를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우리가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에임드 바이오는 이미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의사들이 개발을 해서 이미 성공적인 기술 수출을 이미 해낸 기업이에요. 베링거 인게라임에 이미 1.5조 원 정도 이미 기술 수출했고 또 SK바이오팜에도 이미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흑자 상태예요. 지금 흑자 전환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든지 SK플라즈마 이런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적도 괜찮은 상황이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어요. 베링고 인길라면 이미 ADC 기술을 이전에 했다는 거죠. 이 PADC라고 하는 이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DC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의 어떤 세포를 가지고 실험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실용성이 있고 더 어떻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어떤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의 내일 상장은 바이오에 또다시 수급을 몰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에임드 바이오가 그리고 엄청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가 사실 삼성 에피소딩스도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에임드 바이오가 내일 안 올라가고 하락을 해서
조정이 막 세게 나왔었으면 저는 에임드 바이오가 굉장히 큰 매수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폭등을 하면 막 몇상 뭐 연상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에임드 바이오의 어떤 흐름도 잘 보셔야 돼요. 에임드 바이오는 ADC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ADC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ADC와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리가켄 바이오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파생되어 있는 오름 테라피틱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적인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리가켄 바이오나 오름 테라피틱 같은 종목군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되고, 또 한올 바이오파마, 그렇죠? 에이프릴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가격적인 메리트는 GI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GI 이노베이션이 여기 이제 중간값 19,000원대를 좀 뚫지 못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뚫어주는 어떤 이 양봉의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도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빌 바이오 이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오늘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거래량이 엄청 터졌으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여러분들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G2G 바이오라든지 올릭스, 그다음에 큐리언트, 그다음에 코롱티슈진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어떤 컨택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또 이제 메디포스트라든지 주기세포, 차바이오텍,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유전자 편집 치료제 관련해서는 툴젠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또 파킨스병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계속적인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I 쪽에서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 AI 의료,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자리가 굉장히 또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랠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팩트론보다는 한일동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하고요. 또 ADC 쪽에는 큐리언트도 또 있어요. 큐리언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글과 브로드컴이 중심이 돼서 AI 어떤 이 거품론을 해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면 이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가 꺾일 수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를 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그룹의 어떤 로봇 관련주, 자동화 관련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이제 전고점 넘으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자율주행에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컨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고용, 큐렉소, 또 엔젤 로보틱스 이런 어떤 로봇 관련주, 수술 로봇, 또 관절 로봇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이 폭락을 한다, 한다 만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도망가자는 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매수를 더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12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